네, 스튜디오에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박주용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할 텐데 특히 인천시장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잖아요. 전반적인 수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주용 기자. 네, 일단 전반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네. 민주당의 차기 인천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네.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 인천 시민의 42.6%가 박찬대 의원을 꼽았습니다. 김기용 의원을 선택한 응답은 5.3%에 그쳤습니다. 성별과 연령, 권역, 그리고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박찬대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당내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 역시 박찬대 의원이었는데요. 경선에 퀴를 쥐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의 72.5%가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또 여권의 핵심 기반인 진보층도 69.6%, 그러니까 70%가량이 박찬대 의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 광역단체장 당내 경선률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대선 경선률의 경우 민심 50%, 당심 50%였거든요. 이 민심인 일반 여론조사의 경우 중도층, 진보층, 무당층에서 높은 지지를 가진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박 의원이 일단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 여당의 인천시장 후보로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지금 말 그대로 압도적 1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2.6%나 박찬대 의원이 기록을 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쯤 되면은 뭐 결정난 거 아닌가. 우리가 뭐 섣불리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우선적으로 선거라는 건 구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민주당이니까 구도하고 또 좀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도권 지역인데 이것도 이제 민주당 내니까.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72.5%다.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김경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 대도 거의 이 필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로 깔리는 것은 뭐 원내대표도 했고 또 왕성하게 또 지난 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경쟁했던 부분도 부각이 되겠죠. 근데 핵심은 역시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판, 그 내년 선거판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변수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너무 기울어져서 분석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른바 후광 효과라는 걸 우리는 이제 정치적으로 할로 이펙트라 그러는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고, 일단은 김기용 의원은 전혀 할로 이펙트가 안 나오잖아요.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면 거의 이 박찬대 의원은 꽉 찬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은 대통령의 이 후광 효과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후광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과 같은 그 이 사진 찍은 걸 막 현수막에 내걸거든요. 내년에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지방선거도 그렇고 다 그냥 명함에도 집어넣고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그 효과가 그냥 뚜렷하게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주영 기자, 결국에 김기용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저희 뉴스 인사이다 고정 멤버라서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는데, 박찬대 의원과 김기용 의원 그리고 박찬대, 그러니까 유정보 시장을 놓고 봤을 때요, 김기용 의원은 오차범위 내였는데 박찬대 의원을 둘이 같이 유정보가 붙이면은 오차범위 밖으로 아예 압도적으로 결과가 좀 나타났잖아요. 좀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기용 의원이 붙었을 때는 오차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였고요. 중도층에서도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김기용 39.2%, 유정복 33.5%로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 역시 오차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반면 박찬대 의원은 이 인천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우위를 보였는데요. 권역별로 보면 모든 권역에서 박찬대 의원이 앞섰고, 중도층에서 역시 박찬대 48.0%, 유정복 33.6%로 중도층의 절반가량이 박찬대 의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사실상 인천시장 선거는 이 박찬대 의원의 출마 결심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찬대 의원의 경우 아직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대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에 도전한다면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 인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찬대 의원이 출마하면 박찬대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후보가 예상보다 빠르게 교통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박찬대 의원의 출마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배종찬 소장님, 네.
지금 보세요. 그 앞서서 박주영 기자도 말했지만 유정복, 김교웅, 박찬대의 그 인물론적인 차이점을 본다면 박찬대가 바로 친명. 그러니까 뒤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어떤 후광 효과, 지금 지지율이 5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면 이 분석 결과를 박찬대가 압도적인 결과를 봤을 때 박찬대 의원 자체의 인물 경쟁력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에서 박주영 기자가 말한 대로 어떠한 친명 프리미엄, 그다음에 정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박찬대가 압도적으로 나온지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 인물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인물 경쟁력이 부분적으로 있다면 거기에 더 이제 부스팅이 되고 탄력을 받는 건 이제 후광 효과죠. 우리 이제 선거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플러스가 많이 붙을수록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김경호, 유정복 때 박찬대, 유정복을 분석을 해보시면 김경호 의원도 두 가지는 붙어 있어요. 정치 구도. 그러니까 지금 정치 구도가 국정 안정. 그러니까 이 인천 쪽은 이 선거 구도를 보면은 여당 쪽에 더 힘이 쏠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이 지금 서울만 제외하고 경기도나 인천은 민주당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2명밖에 없어요. 네. 11곳 중에서 네. 2명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배준영 의원이거든요. 배준영 의원 지역구는 완전히 여기는 그 웅동 뭐 이 중동 중구 이래 가지고 말 그대로 뭐 이 여건이 그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이 상당히 강세를 꾸준히 그쪽 보였던 연수구 자리거든요. 쪽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 구도하고 수도권 지형은 김경호 의원이 올라탔어.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유정복 의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현역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렇게 김경호 의원도 오차 범위 내에 조금이라도 높잖아요. 오차 범위 내지만. 근데 지금 오차 범위 밖에 이 박찬대 의원은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가 붙었냐? 네. 정치구도 수도권 지형까지는 김경호 의원하고 똑같아.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후광 효과. 그러니까 친명 후광 효과 그렇죠. 얘기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친명 후광 효과, 이재명 대통령 후광 효과는 박찬대 의원 쪽에만 가붙다 보니까 확연하게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박주영 기자, 유정복 현 인천시장 연임 찬반도 좀 물었네요. 네. 반대 의견이 앞선 것 같은데 인천 민심 어떤 흐름이 반영됐다고 보세요? 네, 이번 조사 일단 유정복 시장이 연임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요. 수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정복 시장 연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0%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네. 중도층에서도 찬성 31.7% 그리고 반대 47.7%로 유정복 시장이 연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보수층의 27.4% 그러니까 30%가량이 유정복 시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인천 민심이 유정복 시장에게 멀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인천 시민들의 피로감도 있는 것으로 좀 분석됩니다. 유정복 시장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 인천시장을 지냈거든요. 그리고 2018년엔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지방선거에서 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연속 인천시장에 나오고 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장에 나올 경우 네 차례 연속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정복 시장에 대한 피로감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인천시장 출마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학재 사장의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났는데요. 이 부분이 함께 주목이 된다면 이학재 대 유정복 시장의 양강구도 국민의힘에서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네.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30년 이상 이제 선거 조사를 맡아왔으니까 네. 대체로 보면은 첫 번째로 선거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교체 의향이 높아요. 그건 그렇죠. 본능적입니다. 현역에 대해서는 일단 맞아요. 교체하고 싶으냐 물어보면 교체하고 싶으냐 아니냐 물어보면 교체 의향이 높아. 이게 본능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 박주영 기자가 잘 분석을 해주셨듯이 오래 한 사람들은 또 피로감이 생겨요. 그럼 살짝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좀 강력하게 나타나면 좋은데 인천이라는 지역이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인천의 유정복 시장이 에이펙이라도 따냈더라면 그럼 더 달라졌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에이펙을 못 따내고 에이펙이 경주로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천에 뭔가 변화 자극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거 외에 좀 이제 안정적이라는 거 외에 행정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거 외에는 특별한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를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박찬대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 세 개 뭡니까? 우리가 먹어도 삼합 그렇잖아요. 딱 삼합 이 체제로 따고 보니까 현역 프리미엄 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박주영 기자 그 네. 이정복 시장의 그 운영 평가를 보면은 만족 불만족이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삼선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인물 좀 청산하겠다, 새로운 거 하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정권 심판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 불만족이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네. 이 이유는 최근 정치경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 중에서도 민주당이 싫어, 이재명 대통령은 안 돼, 이런 의사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유정보 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유정보 시장이 최근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 시장이 유전열 씨의 계엄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쇄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중도층과 무당층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유정보 시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배종찬 대표님, 그 네네. 선거에서 항상 우리가 새 얼굴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공천 과정에서 새 인물한테 줄 것이냐, 기존 인물한테 줄 것이냐, 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정보 시장 분석표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치 구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유정복 시장의 경쟁력이 별로 없느냐 하면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도전할 만한 사람 치면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도가 일단 선거는 인지도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호감도인데, 네. 그 다음에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지금 유정복 빼면은 윤상현, 그리고 또 현역 의원이니까 배준영 정도란 말이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 정치 구도를 깰 수 있을까? 네. 민주당세가 강한데 네,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현역 프리미엄이 차라리 그럼 낫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정치 구도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령 이건 제가 그전에 참고로 말씀드린 건, 이 사람 제가 미는 건 아니고, 네. 정원호 이제 성동구청장은 네. 이게 만족도가 50% 미만에서 출발했거든요. 처음에 초선일 때는. 네. 근데 이번에 92.5%.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진 대문짝만하게 실어주면서 네. 잘하긴 잘합디다.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대통령의 플러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플러팅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것도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플러팅. 그러니까 우리 박주영 기자 너무 잘해요, 잘해요, 이런 걸 또 누가 막 이야기해 준다. 전화해서 이야기해 준다. 그러면 또 이게 플러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특별한 변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 구도도 그렇고 수도권 지형이 안 좋은데, 그러면은 대통령 이 할로 이펙트, 후광 효과 가지고 들어오는 박찬대 의원이나 김경호 의원 가지고 맞서려면 뭔가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거의 뭐 그건 선거에서요. 거의 이 특별한 인천 시민들한테 와, 이걸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특히 정당 지지도를 보면 또 압도적인데 민주당이 48.2, 국민의힘이 29.6입니다. 결국에 이거를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으로 받을까? 인천의 민심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박주영 기자? 참고로 제 고향이 인천이긴 한데요. 네. 그 인천의 경우에 예전에 70대 이상 분들을 보면 충청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천시장들을 보면 자민련 출신의 최기선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도 출신의 안상수 시장이 인천시장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인천 민심이 충청도 민심과 같이 간다, 궤를 같이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여당의 우세, 민주당의 지지가 우세한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에서 인천 득표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의 지지를 받았고, 이 과반의 지지율은 경기 지역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은 것과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지역과 인천에서 여당의 우세 지지가 확실하게 높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서 경기와 인천으로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이 대거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이동한 측면도 있고, 또 여기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개항을 보궐선거도 같이 열립니다. 그만큼 인천이 모든 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천에서 이미 민주당의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이 또 관심을 받는다.
앞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인천 지역에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보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현실은 뭐냐면 지금 현재를 보면은 선거 구도가 안 좋죠. 왜냐하면 네. 탄핵이죠. 뭐 이게 지금 내란 정당으로 또 수세에 몰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지형도 이미 민주당과 경기도는 민주당세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제 유권자 분석을 해보면 우리 박정 기자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충청 인구가 많아요. 예전에는 이게 도로 사정보다는 배 사정이 좋아. 그래서 이제 당진이나 이런 데서 서산항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갔어요. 뻥 이러면서 이제 인천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호남도 마찬가지예요. 장흥에서 배 타고 목포에서 배 타고 인천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인선 타고 서울로 가고 이사 가고 돈 벌면 직장 가고 이랬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충청 향후의 회장까지 한 이유가 그 배경이에요. 충청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나마 좀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 송도, 연수구거든요. 근데 여기를 누가 치고 들어갔어요? 여기가 보수 정당,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이든 이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여기를 박찬대 의원이 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연수도 젊은 사람들은 이제 보수 정당 안 좋아해. 근데 이제 그러면 좀 인천 이 개발론, 혁신론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뭐냐면 고인물은 이게 비판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보수 정당은 전통적으로 물론 이제 보수 정당은 그런 거지만 재물포고등학교, 인천하면 또 재물포고등학교도 김구라, 염경환, 지상렬 다 재물포고등학교. 아, 명문이네요. 이게 이제 다 재물포고등학교인데 그러면 인천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유입 인구가 많거든. 왜 지금 여기 좀 발전 안 시켜? 이런 것 때문에 이전에 송영기를 선택하고 등등등이 있어 왔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보수 정당이 민주당세가 강해진 여기에 대한 혁신론으로 접근을 했는데 인천을 바꿔보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전히 좀 기득권 세력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서 그게 지금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안 좋은 판에 그런 이미지 자체도 이렇게 좀 탈피를 못하는 그 겹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결국엔 정권 심판과 누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냐 민생 문제 해결사를 찾는 게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차 인사이트 K 소장,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